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 국제학연구소에서 한국현대사 연구하고 있는 권혁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강제징집과 녹화 그 프락치 강요 공작 그 연구팀을 꾸리고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저희 그 진화위 계시는 이지원 선생님의 많은 도움을 받아서 연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 연구는 5.18 전후 보안사의 학생운동 대응과 녹화 공작의 입안 배경이라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지원 선생님께서는 그리고 진화위에서는 녹화 그 강제징집과 프락치 강요 공작 그 자체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맞춰서 진상 규명을 해주셨다면, 저는 그 전사로서 이것이 조금 더 큰 맥락에서 보안사의 어떠한 역량의 확대 속에서 녹화 공작이라는 것이 입안이 됐는가를 살펴봤습니다. 좀 역사학적으로 살펴본 작업이고요. 다만 좀 이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모든 자료를 저는 이제 민간의 학자이기 때문에 모든 자료를 지금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지원 선생님께서 보시는 것과 저희 다른 연구팀원들이 보는 자료는 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 점은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읽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쪽에 이제 세 번째 문단입니다. 네, 저는 일단 그 82년 5월 17일에 좌경의식과 불순분자 대상 대공활동 지침이라는 문건이 있습니다. 이 문건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실 테지만 국방부 과거사위부터 녹화 공작이 시작되는 문건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진화위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이 문건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조금은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과 약간 다르다는 것을 파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상황을 여기 문건에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그 소련의 세계 적화 전략의 일환으로 WCC의 국제공산주의 세력이 침투를 했고 해방 신학을 구실로 도처에서 선교 활동을 가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학생 운동이 아니라 뭔가 종교계 민주화 운동을 겨냥한 듯한 그런 상황 설명과 여러 가지 그 정책 지침들이 내려집니다. 근데 이것이 도대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녹화 공작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듯이 어떤 학생 운동에 대한 대응, 그 차원이 아니라 조금 더 폭넓은 차원에서 입안됐던 것은 아닌가? 저의 그 발표는 그런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갖고 있는 녹화 공작 관련 자료, 그리고 5.18 그 진상규명조사위가 발간한 문서 그 자료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집에 기반을 해서 좀 추적을 해보았습니다. 네, 2장입니다. 좀 띄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쪽인데요. 1970년대까지 민주화운동 대응을 하는 기구는 당연히 중앙정보부였습니다. 중앙정보부가 정보 및 보안 업무의 조정 감독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1.6 사건이 1979년에 터지고 10월 27일 날 제주도 제외하고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합수본이 생기게 되는데요. 여기까지 뭐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이 합수본이라는 기구는 그 전의 계엄 상황에서는 그렇게 상설적으로 설치가 되었던 기구도 아니고 엄청난 권한을 휘둘렀던 기구도 아닙니다. 근데 중정이 무력화되는 상황에서 이 합수본이 그 빈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인데요. 근데 특징적인 거는 23쪽입니다. 합수본 산하에 정보국이 정보국이 11월 말에 학원반 운영계획이라는 문서를 입안했다는 것입니다. 이 문서는 그러니까 YWCA 위장결혼식 사건 한 3, 4일 직후에 이제 만들어진 문서인데요. 그 전까지 그러니까 합수본과 이제 보안사가 그 보안사, 특히 이제 합수본의 주축을 이루는 보안사는 1977년, 78년에 정도에 상당히 권한이 위축되는 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두환이 계급이 한 계급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보안사령관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인 정보의 수집 역량은 아마 77, 78, 79 가면서 상당히 떨어졌을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수본 산하에 학원반을 설치를 함으로써 이제 보안사와 합수본이 자체적인 정보 수집을 하게 됐던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81년 1월달에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 여러 그 문서들을 보면 학원 대책 그리고 민주화운동 대책
대책과 관련된 종합적인 대책 그 권고 문서들이 있거든요. 이 문서들이 1970년대라면 중정의 이름으로 기한이 되었을 텐데 이것이 대부분 보안사가 기한을 한 문서들입니다. 그래서 뭐 5월 5일에 학원사태 종합분석 및 대책이라고 해서 뭐 여러 대학의 시위 상황, 시위 주도자, 그리고 시위에 대한 진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문을 무조건 봉쇄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떨어진 곳에서 유연하게 진압 전략을 해야 된다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변화된 전략들이 제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저는 5.17 예비검속 명단 작성에도 반영되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그 계엄을 거치면서 그리고 12.12 쿠데타를 거치면서 이 보안사의 역량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사실은 확대되게 됩니다. 그 계엄을 기회로 이제 보안사가 이른바 민주화운동에 대한 총대응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24쪽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계엄이 해제가 되었을 때 보안사의 역할이 상당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걸 이제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나름 보안사로서는 일종의 딜레마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계엄을 해제할 수밖에 없는데 해제된 뒤에도 어떻게 역량을 가져갈 것이냐라는 문제가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980년 12월 1일에 보안사가 작성한 순화계획 문서가 있습니다. 이 문서를 보면 이 순화라는 것이 이제 물론 삼천교육 때부터 이 개념이 나타나는데 순화의 개념이 나타나게 되고 계엄 해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순화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81년 1월 7일 날 안기부가 입안한 계엄 해제 사전 사후 종합대책, 이 문서가 안기부가 계엄 시에 처음으로 작성한 종합대책격의 그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서는 정보기관 협조체제를 재조정해야 된다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보안사 주도였던 정보기관 협조체제를 이제 계엄이 해제되기 때문에 재조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어떤 역학관계 속에서 계엄 해제 이후에 보안사는 어떻게 하려고 했는가, 그거를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3장입니다. 좌경의식화라는 용어의 등장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좌경의식화라는 거 너무 익숙하지만 70년대까지는 쓰이지 않았던 용어입니다. 근데 이 용어가 도대체 왜 등장을 했고 어떤 맥락에서 등장을 했는가를 좀 보아야 되는데요. 저는 이 용어가 처음에 이제 81년 중순 정도부터 등장을 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이 용어의 첫 시작은 문교부였던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교부 산하에 학원사상 대책반이라는 일종의 태스크포스가 꾸려졌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학원사상 대책반에서 여러 가지 당시 그러니까 5.18 이후에 학생운동이 이제 급진화되고 무림, 항림 사건, 그러니까 80년 말부터 81년 초까지 1년의 시위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뭔가 학생운동에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이 당국에서 감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응 방안을 보면, 대학생 사상대책이라는 대응 방안을 보면 공산주의자 전향 기법을 실시해야 된다, 이런 어떤 문서들이 나오고, 이게 이제 전두환이 확인을 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녹화 공작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아이디어라는 게 81년 그 중하순 경우에 이제 중하순 정도에 나타나고, 그게 이제 기존의 좌익수를 대상으로 했던 공산주의자 사상 전향의 뿌리를 갖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26쪽입니다. 그런데 이 문교부가 작성한 이 문서들을 보면 흥미롭게도 종교계 학생운동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다뤄집니다. 이 시기 이제 종교계 서클들의 학생운동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민중신학 사건이라든지 교회 이념 서클 사건, 신초교회 사건, 이 우원식 의장님이 연루되었던 사건인데요. 그러면 왜 이렇게 종교계 주목을 했을까? 그러니까 1970년대 말부터 종교계 중심의 어떤 민주화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었죠. 그리고 70년대 말 대학 이념 서클에서 이른바 이제 프레이리의 피어갑자의 교육학이라든지 이런 해방신학과 관련된 문건들이 많이 읽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합이 돼서 의식화라는 것이 이제 이 해방신학에서 나오고 좌경이라는 것이 결합되면서 이들이 이제 독특한 어떤
변화를 꾀했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일종의 나름의 개념을 만들어내고 그의 개념에 상응하는 대응을 만들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이 대응이 그렇다면 이제 학원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교계를 처음에 의식했던 것이기 때문에 종교계와 노동계 차원의 대응으로 원래는 만들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26조 4장입니다. 그래서 이 녹화공작의 이제 최초 입안 문건인 대공활동 지침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대공활동 지침의 이 목적을 보면 종교학원 노조계 과경의식과 활동분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침투 공작을 전개한다 라는 목적이 서술되고 있고, 활동의 우선순위가 나열되고 있는데 활동의 우선순위는 종교와 학원과 노조 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원이 이제 두 번째고요. 종교가 이제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27쪽을 보면 82년 9월 6일 날 공작이 있고, 그러니까 심사과 설치 문건이 있습니다. 이 심사과의 설치 그 구성을 보면 역시나 종교 35건, 학원 28건, 노조 10건은 우선순위가 종교, 학원, 노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요런 상황, 이게 80년 9월까지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제 국방부 과거사위에 따르면 이 보안사에서는 5월부터 9월까지 특수학변자를 대상으로 심사와 순화 작업을 바탕으로 했고, 이걸 바탕으로 녹화 공작을 9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11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특수학변자를 대상으로 한 사상전형 공작이 전체 녹화 공작의 일부분으로서 추진이 되면서,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성과가 굉장히 많이 났던 거죠. 서류 작업을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른바 11월 계획, 특수학변자 심사 및 순화 계획이 작성이 됩니다. 그리고 11월 단계에서는 주로 심사와 순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네, 근데 28쪽입니다. 근데 이후에 이렇게 쭉 보면 이 문서들을 제가 이제 아주 꼼꼼하게 살펴보면 이후에도 최초의 녹화 공작 구상은 사라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의 문서들을 살펴보면 적어도 83년 초까지 문서상으로는 최초의 녹화 공작에 포괄하는 대상이 종교계와 노동계와 그 전체 민주화운동을 포괄했던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84년 9월 달에 이제 서울 제1교회 폭력 사태가 나타났었습니다. 요 관련한 진화위의 그 조사 결과 보고서가 따로 있는데요. 이것을 살펴보면 제1교회 교인 포섭 활동의 내용이 파리 녹화사업 결과 평가 분석 보고라는 문건의 이름으로 작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에는 녹화사업의 내용이 다 포괄적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부터 이 특수학변자가 주대당이 됐을까? 이것은 저는 이제 11월 계획 단계부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82년 5월부터 11월까지는 녹화 사업이 전체 민주화 운동을 대상으로 했다. 근데 11월부터 특수학변자의 심사와 순화, 활용까지 더 초점을 맞추게 됐는데요. 여기에는 서인남, 심사과장이었던 서인남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공처장이었던 최경조가 심사과를 만든 다음에 서인함을 불러들였는데 29쪽입니다. 서인함은 5.18 광주 전남지역 합수당 수사부국장으로서 5.17 예비검소, 5.18 민주화운동 기간 중 편의대 운영, 첩보공작, 독침사건,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고문과 성폭행,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조작 등을 담당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상관이 최경조였습니다. 이 서인함이 심사과정으로 부임한 뒤에 여러 가지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이건 국방부 과거사위에서 이제 밝혀진 내용들인데요. 그래서 분명히 문건상에서 어떤 기조의 변화가 감지가 됩니다. 그리고 83년 2월 들어서 활용을 강조하는 문서들이 점차적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저는 여기서 83년 3월 문건, 대적용 의식과 근원 발굴 강화 계획 보고라는 문건에 또 따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작성된 문서들은 각 문건 안에 각각의 문건의 계보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5월 문건의 계보에 있다, 11월 문건의 계보에 있다라는 계보가 적혀져 있거든요. 근데 83년 3월 문건에는 그 계보가 없이 최근 재경 및 지방 각 대학에서 불운일문 제작 살포 및 학내 시위라는 새로운 상황을 설정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대적용 의식과 근원 발굴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또 새로운 지침을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3년 3월 단계, 기존에도 있었지만 3월 단계부터 이 녹화 공작이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특수학변자에 대한 프락시 강요를 중점에 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29쪽 마지막입니다. 11월 계획은 서인함이 부임 후 새롭게 작성한 계획이며 이후 녹화 공작이 특수학변자를 대상으로 한 사상 전형과 프락시 강요 공작으로 한편에서는 두어져 가고, 종교계와 노동계 등에 대한 침투 와해 공작은 따로 평화 공작이나 거미줄 공작, 진화위에서 이제 그 밝혀진 바 있는데 이로 발전해 나갔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수학변자에 대한 프락시 강요 공작은 11월 단계부터 활용이라고 표현되며 포함이 되었고 실시는 됐지만 83년 2, 3월 사이에 더 본격화되고 체계화되었던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30쪽입니다. 매진말입니다. 이러한 녹화 공작, 그 특수학변자에 대한,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뿌락지 강요 공작은 다른 국가기구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왜냐하면 83년 7월 달에 시안본부와 시도경찰국은 대공분실이 기존에 있었습니다만 이 대공분실은 학생운동 전담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83년 7월 달에 좌경의식화 분실이 전체 각급 시도경찰국, 치안본부도 마찬가지고 분실이 설치가 되고, 이 좌경의식화 분실이 나중에 이제 치안본부 대공분실 이른바 이제 먹어버리게 됩니다. 좌경의식화 분실이 너무나 커져버리기 때문에. 이 좌경의식화 분실에서 박종철 열사에 대한 고문 치사, 고문 조작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맥락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녹화 공작이라는 것이 보안사의 역량 확대 속에서 이 역량을 유지하기 위한 것의 하나로서 만들어지고, 그 안에 원래 학생운동이 들어가 있었다면 최경조와 서민함에 의해서 이 녹화 공작의 내용이 학생운동을 대상으로 하게 되고 이것이 전체 국가기구 치안본부로까지 퍼져나갔던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여기까지 이제 발표를 마무리하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일단 입수 가능한 자료를 통해서 입안 배경을 추적을 했기 때문에 좀 미비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이후에도 이제 뭐 구술 자료랑 맞춰간다든지 증언 자료랑 맞춰간다든지 여러 이제 보완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녹화 공작의 배경을 조금 더 큰 역사학적 맥락에서 좀 살펴봤습니다. 네,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